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시험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덕후맨 산림기능사 전자책으로 진행되는데요. 전자책은 지문연습과 기출문제, 예상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휴대폰이나 또는 PC로 다운받아서 공부하도록 최적화한 이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 책으로 빠르게 스킵하면서 공부하시면 효율이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전자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연습, 기출문제, 예상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강의에서는 지문연습과 기출문제만 다루고 예상문제는 시간상 다룰 수가 없습니다. 강의교재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란에다가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하셔가지고 크몽이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구입하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5강 종강 시간입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조림으로 갱신할 때 가장 용이한 작업종은, 가장 쉬운 것은 뭐니 해도 뭡니까? 다 밀어버리고 새로 심는 거죠. 예, 다 밀어버리는 거. 개벌 작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에 가지치기 작업의 주된 목적.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지들을 쳐주는 주된 목적은 뭐죠? 그렇죠. 이것을 용재 생산으로 제대로 된 목재를 쓰려고 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량목재 생산이 정답이 되겠네요. 연료용재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가지치기 해줄 필요는 없을 거고요. 중간 수입 목적, 물론 중간 수입 가지치기에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유해 방지가 아닙니다. 우량목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참나무 종자의 내부 구조들이다. 어린 뿌리는 어린 부분이냐. 자, 이 맨 바깥에 있는 것이 종피라고 그래가지고 겉껍질이죠. 종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것이 배젖 또는 씨젖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좀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까만 거 있죠. 요게 어린 싹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하얀 거 있죠. 요 부분이 앞으로 뿌리가 될 뿌리 부분입니다. 뿌리 부분. 그러면 여기서 물은 건 어린 뿌리는 어느 것이냐 그랬습니까?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4번이 되겠죠. 묘목의 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해에 약한 유면은 우음가시가 난다. 동해는 뭐예요? 예, 너무 추워서 얼어버리는 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음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음가시간다. 이것은 맞습니다. 뿌리 부분을 부채살 모양으로 열가시간다. 이것도 맞죠. 선묘 결속된 묘목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묘 결속된 묘목은 즉시 가식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지게부가 10cm가 되지 않도록 얕게 가식한다. 땅에 묻힌 부분이 10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부분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게부가 10cm 이상 묻히도록 깊게 가식한다. 5번입니다. 산벌 작업 중에서 후계목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수종이나 불량목을 제거하고 임관을 소개시켜 천년 갱신에 적합한 임지 상태를 만드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느냐. 자, 침입수. 내가 지금 기르려고 하는 품종이 아니라는 거죠. 침입수를 베버리고 그 다음에는 침입수가 아니라 이 종자는 맞아요. 밤나무는 맞는데 형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불량한 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거. 이런 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산벌 작업 중에서죠. 산벌 작업 중에서 이런 것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비벌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비벌에서 후계목으로 키우고 있지 않은 수종이나 침입종 같은 경우 또는 불량목을 제거해버려서 인간을 소개시켜 천연경치에 적합한 임상태를 만든다. 그럼 정답은 예비벌이 되겠습니다. 3벌은 지금 이제 이것은 3벌을 설명하는 것이죠. 3벌은 예비벌. 먼저 좀 옆에를 재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모수가 어머니 나무가 잘 결실을 맺도록 옆에 있는 것들을 좀 다 베버리고 이렇게 좀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나는 것이 종벌이죠. 이 씨가 떨어진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나머지 얘들을 보호해줬던 나무들을 베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후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비벌, 정벌, 후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3벌은 넓은 면적의 성숙하수면에서 예비벌을 해서 모리, 어머니 나무에 결실을 촉진하는 동시에 임지 상태를 종자발화에 적합하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예비벌입니다. 그 뒤 결실년에 하종보를 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아래 하자에서 종자, 그러니까 종자가 떨어지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풀들을 베버리고 발생을 돕고 모수의 보호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마지막에 있던 이 모수라든가 이 나무들이 더 이상 이제 다른 보호가 필요 없을 때는 이것을 막아주던 방풍림이라든가 모수라든가 다 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후벌이라고 한다. 그래서 갱신을 끝내는 방법이다. 이것을 3벌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림 작업은 뭐예요? 이렇게 큰 나무 교림과 외림을 섞어서 심는 것, 이것을 중림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림 작업을 하거나 혼요림을 하면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죠. 그래서 약하다는 게 틀렸고요. 하층목의 맹화 발생과 생장이 촉진된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상층목이 수간이 우거져 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층목의 맹화 발생과 생장이 촉진된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지문은 아닙니다. 상층을 벌치하면 하층이 후계름으로 상층까지 자란다 그랬는데 이것도 꼭 그러지 않아요. 이걸 제거한다고 해서 얘들이 꼭 자라가지고 이렇게 교림이 될 수 있냐?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는 맹화로 발생을 해요. 이 애들이 배버린 자리에서 맹화로 발생하거나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층까지 자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에요. 상층과 하층은 동일 수령인 것이 원칙이나 다른 수령으로 혼성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이것을 맞는 답으로 택해야 될 겁니다. 100% 맞는다고 하기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동일 수정일 수도 있고요. 상층과 하층이 동일 수정일 수도 있고 다른 수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셔가지고요. 충분히 납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덩굴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장기인 5월부터 9월에 실시하는 약제는, 자, 칡덩굴 같은 거 잘라버리고 그 근두부 쪽에다가 발라주는 약제, 그게 뭐죠? 그렇죠. 글라신 액제죠. 정답은 7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글라신 액제,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하고 5월에서 9월 달에 실시하고 약제 주입기라든가 미연봉을 이용해서 주두부, 그러니까 칡덩굴이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꼭대기 요 주두부.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다가 약재를 묻혀서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잇목종자의 발화 촉진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발화를 촉진하려면 주로 뭡니까? 이 씨껍질, 요 종피를 파상하거나 또는 연하게 해주는 거죠. 주로 물에 담근다든가. 그래서 침수처리법, 황산처리법, 고온처리법, 이것은 다 종피를 좀 연하게 해갖고 싹을 트고 나오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환원법은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나 발화가 잘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법이죠. 이거는 검사법. 얼마나 잘 발화할 수 있는지 검사해보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용 종자 감정 요령이라는 곳에 11조 1항에도 이건 환원법으로 조사한다 보조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약품은 테트라졸륨이라는 약을 침기해서 색 변화로 빨간색이 나오면 잘 발화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발화 검사를 한다. 파종 후에 작업 관리 중 삼나무 묘목의 뿌리 끊기. 이건 좀 특이하죠. 보통은 뿌리 끊기, 당근 작업이라고 하죠. 이 뿌리 끊기는 보통은 뭡니까? 측근과 세근을, 즉 잔뿌리를 많이 나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새뿌리 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삼나무 묘목은 뭐냐면 이것은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소식을 하게 하려고, 적게 먹게 하려고
뿌리를 많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언제 하느냐면 가을이에요, 가을에. 그래서 9월 중순경이 되겠어요. 예, 보통 이런 거는 측근 세금 발달시키는 건 몇 월이 하겠어요? 뭐 5월에서 7월 사이라든가 생장기에 하죠. 그렇지만 삼나무 같이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영양을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르는 것은 9월 중순경입니다. 그래서 9번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뿌리 끊기의 목적이 측근과 세군의 발육이 목적이라면 5월에서 7월 사이하고 웃자람 방지 목적, 즉 삼나무 같은 경우, 낙엽성 같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다. 조림목 외의 수종을 제거하고 조림목이라도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걸치하는 무육배기 작업은 뭐냐? 자, 조림목 외의 수종, 침입수죠. 또는 형질 불량을 제거. 이건 딱 보면 뭡니까? 속가버기 또는 재벌이죠, 재벌. 그래서 여기서는 잡목 속가버기가 되겠고요. 어떤 것은 이걸 재벌이라고도 하니까 재벌이라고 해도 맞고 잡목 속가버기라고도 도 맞습니다. 10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임지의 지력 유지 및 증진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산림의 지력을 유지하고, 땅 힘이죠, 지력. 땅 힘을 유지하고, 또 증진하는 것. 땅 힘을 증진하는 것. 유지 및 증진. 근데 민둥산으로 다 깎아버리면 땅 힘을 잃어버립니다. 쏠려 내려가고요, 비가 오면.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 이 지력 유지의 가장 안 좋은 방법은 뭡니까? 전체를 민둥산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럼 보겠어요? 그렇죠? 개벌 작업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산은 음지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햇빛이 직접 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식시킬 수 있는 미생물균들이 다 죽어버린다. 하여튼 또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유기물층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임지의 지력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 나쁜 방법은 다 밀어버리는 민둥산 방법, 개벌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맞는 지붕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피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참나무 등의 생육에 적당한 pH, pH 농도는 얼마냐? 참나무 등입니다. 참나무, 피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등의 이건 pH 농도, 이거는 노트장 찍어 두십시오. 5.5에서 6.0입니다. 5.5에서 6.0입니다. 그래서 피나무, 단풍나무 등은 5.5에서 6.5. 근데 5.5에서 6.0 그래도 이제 그 사이를 맞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pH 산성 농도는 7을 중성이라고 넣죠. 그리고 1, 2, 3, 4, 5, 6. 요 부분에 속한 것은 산성이고, 그 다음에 7, 8, 9, 10, 14까지. 여기는 이제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pH 농도가 구분된다 하는 것 정도도 한번 눈두렁 찍어 두시고요. 풍치가 좋고 지속적으로 목재 생성이 가능한 산림 작업종은,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산림 작업종 중에서 풍치가 좋다. 산 전체를 볼 때 잘 가꿔져 있다. 보통으로 이제 그 어린 나무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크면은 이런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택벌을 하죠. 택벌을. 그래서 숲 전체가 고르게 형성되도록 풍치가 좋고 지속적으로 목재 생산이 속가배기를 하니까 이런 것은 택벌 작업이다. 이제 이런 문제 보시면 뭔지 그냥 이제 들어와야 합니다. 답이. 묘목식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묘목에 구치시키는 식지하기 전이다. 그렇죠. 심기 전에 굴치 깨내야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묘목에 굴치는 비 오는 날이 하면 좋다. 그냥 틀렸습니다. 무조건 나오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묘목에 굴치는 비 오는 날은 하지 않습니다. 캐낸 묘목의 건조를 막기 위하여 축축한 과정으로 덮는다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습도 유지해야죠 합니다. 굴치 시 토양의 습기가 너무 많다면 어느 정도 말려서야 돼요. 비 오는 날 안 되고, 습도가 너무 높다. 이것도 좀 말려서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묘목의 굴치는
묘목을 캐는 거는 바람이 없는 날, 흐리며 서늘한 날이 좋다. 15번입니다. 천연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제 천연갱신이 뭔지는 다 이제 아시죠? 인공조림이 반대되고 이렇게 모수를 두어서 씨가 떨어져가지고 나는 거. 갱신 기간이 길다. 그렇죠? 여기서 씨가 떨어져가지고 나야 되니까 갱신 기간이 길겠죠. 딱 밀어버리고 그날 한날에 인부 풀어서 산 다 심었다. 이건 갱신 기간이 아주 짧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나는 것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림 비용이 적게 든다. 맞습니다. 환경연자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맞죠? 수종과 수령이 모두 동일하여 취급이 간편하다. 자, 이렇게 하종 씨가 떨어지면 수종이 동일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나무가 떨어져서 여기서 났으니까. 그런데 수령이 동일하다. 나이가 동일하다. 이건 아니죠. 예, 올해 떨어진 애부터 시작해서 10년 뒤에 떨어진 애들까지 이 토울이 큰형하고 적은 애하고 막내하고 뭐 15살 차이 날 수도 있고 20살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령이 나이가 나무의 나이가 모두 동일하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 얘기. 다음 중 두 번 판가리한 3년생 요령을 나타낸 것. 두 번 판가리 했으니까 한 번은 원판묘에서 한 번 판가리, 두 번 판가리. 그래가지고 3년생. 그러니까 1-1-1이 되겠죠. 이것은 원묘판이고 이거는 판가리 한 번, 판가리 두 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묘목과 묘목 사이의 거리가 1m, 열과 열 사이의 거리가 2.5m. 그러면 벌써 뭐예요? 나무를 심는데 여기는 1m, 여기는 2.5m.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한 줄을 심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2.5 제곱평방의 나무 한 줄 심는다 이런 얘기죠. 1헥타르는 만제곱평방이죠. 만제곱평방 나누기 2.5 제곱평방. 그러면 몇 주가 되나요? 4,000주. 4,000주를 심을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조림목이 양수인 경우 조림지의 밑깎기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조림목이 양수입니다. 여기다 그냥 심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심은 조림목이 양수입니다. 양수면 뭐예요? 햇빛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얘를 지금 심었다라고 하면 얘를 옆에서 가려줄 나무들이 필요 없어요. 음수 같으면 좀 옆에서 가려줄 이게 잡목들이 좀 필요하죠. 양수니까 필요 없어요. 햇빛 많이 받아야 돼요. 옆에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깎는다고요? 전면 깎기로 다 깎아버려요. 그래도 양수니까 햇빛을 막아줄 보호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양수라는 점에 착안을 하시면 전면 깎기다. 옆에서 햇빛 막아줄 필요 없으니까 다 깎아버려라. 양묘시 일반적으로 1년생을 이식하지 않는 수종은 1년생을 이식해야 잘 되는 수종도 있고요. 2년생으로 이식을 해야 잘 되는 수종도 있어요. 근데 이 1년생으로 하면은 맞지 않고 2년생으로 해야 맞는 이런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생을 이식하지 않는 수종, 즉 2년생으로 하는 수종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는 이건 참나무 종류예요. 이게 참나무류예요. 참나무. 이름이 가시나무지 무슨 가시달린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백소나무 일본이가 나무는 1년생을 심어야 좋은데 가시나무는 요건 2년생을 심어야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편백 일본 잎갈나무는 1년생으로 하고 측근 발달이 늦는 뿌리가 늦게 나는 참나무류, 가시나무 등은 2년생이 되어서 측근이 발달한 후에 뿌리가 좀 난 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중 삽목이 잘 되는 수종끼리만 짝지어진 것. 삽목 꺾어지죠. 갖다가 꺾어다 꽂으면 뿌리가 잘 나서 사는 거.
소나무는 아니죠. 개나리는 맞는데, 버드나무, 잣나무. 버드나무는 맞는데, 잣나무는 아니죠. 꺾어지가. 사철나무, 미루나무. 예, 꺾어지 잘 때입니다. 오동나무, 느티나무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목, 꺾어지가 용이한 수종. 한번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봄에 가시갈 때 묘목의 끝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가? 이제 바람결 따르라고 그랬죠. 바람결. 그러면 봄이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풍이 불죠. 근데 나무를 바람결 따라서 뉘입니다.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가식을 하죠. 그러면 이 가지 끝 방향은 어느 쪽을 갔습니까? 그렇죠. 북쪽을 갔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북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꽃이 핀 다음 씨앗이 익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꽃이 핀 다음에 바로 씨앗이 맺는 것이 있어요. 꽃이 피고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꽃이 피고 다음에 이듬해 가을에 가서 맺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빠른 것은 꽃이 지면서 바로 열매를 맺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름에 꽃이 지면서 바로 열매 맺는 거. 이런 게 어떤 거냐 지금 묻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사시나무 버드나무예요. 옛날에 이게 사법시험 사시가 참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 사시도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시는 보자마자 붙어버려요. 네. 꽃이 지면서 바로 열매 맺어버려요. 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2번입니다. 그래서 꽃이 핀 후에 바로 종자를 맺는 나무. 예. 사시나무. 지금은 사시 보면 바로 붙어버린다. 사실은 있지도 않지만 이제 꽃이 핀 가을에 종자가 성숙한다. 전나무, 가뭄배나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종자가 성숙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꽃이 핀 이듬해 가을에 종자가 성숙하는 거. 소나무 대표적인 겁니다. 상수리나무. 이 둘을 꼭 알아두세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결실합니다. 모수 작업에서 잔존 모수로서 갖춰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어느 정도 배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수를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연 하중갱신하라고요. 씨 떨어져서 나라고. 씨가 떨어져서 나라고. 자, 형질이 우수해야겠죠. 이 어머니 나무가. 1번 정답이고요. 맞고요. 음수계통의 나무일 거. 꼭 음수계통의 나무일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풍해에 견딜 수 있고 병해가 없을 거. 맞죠? 결실 연령에 도달하여 종자 생산 능력이 많을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비료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종은 비료목은 주로 뭐예요? 아카시나무, 그 다음에 오리나무, 자기나무, 보리수나무 이런 것들이죠. 소나무는 아니죠. 질소 고정 능력이 있는 척박으로 잘 자라는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이런 나무들. 오리, 자기, 보리수, 아카시 이런 것들이 비료목입니다. 비료목이 아닌 수종물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종자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습 저장 방법이 아닌 것. 보습, 즉 습도를 있게 유지해라. 이게 아니라면 건조 저장법이겠죠. 예. 일반 상온 저장법이 건조 저장법입니다. 상온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건조 저장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온 저장법은 건조 저장법으로서 종자를 건조한 상태에서 창고나 지하실 등에서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보호 저장법은 모래와 종자를 섞어서 용기 안에 저장하고 모래는 오염 안 된 것으로 종자 함수율은 30%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온도의 발병 조건을 요구하는 것. 40도가 넘어져야 발아하는 것이 있죠. 니지나 뿌리썩은병. 이 해변가라든가 이런데 캠핑 가갖고 이런 소나무 이렇게 뿌리가 있는 이런 쪽에 여기 밑에서 숯불 피워가지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난 게 니지나 뿌리썩은병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기 모닥불에서 뜨거운 열기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한 40도에서 50도씨 정도 됐다. 그러면 바로 이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의 병원균이 발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뿌리 안에서 이제 썩는 어떤 증상들을 일으켜서 나무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은 모닥불 있는 곳, 모닥불 핀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난다. 그래서 열에 강한 높은 온도의 발병 조건을 요구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리나무 잎벌레의 유충에 가해한 20개 피해 형태로 오른 것은 오리나무 잎벌레에서 유충은 잎연만 먹고 성충은 잎맥을 먹는다. 그렇게 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유충은 주로 잎살을 먹는다. 그래서 잎이 붉게 변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틀린 지문이니까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로 월성하는 해충끼리 짝지어진 거. 이런 문제 나오면 참 난감하죠. 근데 나온다면 똑같이 나올 확률이 참 많아요. 정답은 2번인데요. 이 집시족이 주로 길거리 이런데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살죠. 예. 그리고 어스렁어스렁 걸면서 어스렁거리면서 걸어다니죠. 예. 집시족이 텐트 치고 어스렁거리면서 걸어다닌다. 말이 되나요? 어떻든 집시나방, 텐트나방, 어스랭이나방, 어스렁이 나방. 그래서 집시가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어스렁어스렁 돌아다닌다. 막 그렇게라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알로 월동하는 해충입니다. 알로. 산불 진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길이 약한 산불 초기에는 머리부터 잡습니다. 화두부터 맞습니다. 직접 간접법으로 끄기 어려울 때 맞불을 놓아 끄기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물이 없을 경우에 삽등으로 흙을 퍼가지고 또는 모래를 터서 꺼서 한다. 이것이 간접법이다. 이건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간접소화법이 아니라 직접소화법이에요. 예. 물 대신 모래 끼얹는 거예요. 옛날에 이 난로가 있으면 난로 밑에다가 이렇게 모래 주머니하고 막 이런 거 뒀잖아요. 불나면 끄라고. 예. 이 모래 뿌려도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 뿌렸으니까 간접이다 아니에요. 직접 소화법이에요. 불길이 강렬하면 소화선을 만들어 화두의 불길이 약해지면 끄는 간접 소화법. 예. 이것도 맞습니다. 불길이 오면은 여기 있는 땅 같은 거 이거 좀 파버려가지고 한 1m, 2m 정도 파버려가지고 더 이상 파도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소화선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끄는 거. 그래서 4번도 맞고. 틀린 것은 토사를 끼얹는 것이 간접소화법이 아니라 직접소화법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잣나무 털럭병의 중간기주. 잣나무 털럭병의 중간기주 아시죠? 송이풀하고 뭐예요? 까치, 밤나무. 송이풀, 까치, 밤나무가 잣나무 털럭병의 중간기주인데 송이풀이 있네요. 30번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화력이 강한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불에 강하다. 주로 침엽수 같은 건 아주 약하죠. 예. 강한 것. 보이죠? 은행나무, 분비나무. 이게 강합니다. 삼나무, 편백 다 약해요. 소나무, 곰솔 다 약하고. 분비나무는 강하지만 삼나무, 곰솔, 소나무, 편백, 삼나무 이거 다 약해요. 은행나무, 분비나무 이것이 뇌화력이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뇌화력이 강한 수종. 은행나무, 분비나무, 낙엽송, 가문비, 대왕. 뇌화력이 약한 거. 소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묘포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모잘락병의 발병 원인은 묘포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모잘락병. 모잘락병은 그 병원균이 뭡니까? 균류죠, 균류. 이거 담자균이에요, 담자균. 곰팡이 쪽이란 말이에요, 곰팡이. 그래서 모잘락병은 곰팡이 쪽인 균류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병의 예방법으로 임업적, 생태적 방제법과 거리가 먼 것. 임업적, 생태적 방제법과 거리가 먼 것. 미래목 선정. 제대로 클라물을 선정했다. 이것이 뭐 수병의 예방하고 관계 있나요? 없죠.
혼혈임을 조성한다. 맞습니다. 이건 수병 예방에 좋은 방법이죠. 적시적수, 적당한 곳에 적당한 나무 심는다. 맞고요. 숲가꾸기 실시도 맞습니다. 정답은 미래목 선정이 되겠습니다. 농약 사용의 목적 및 작용 특성에 따라 분류해서 보조제가 아닌 것. 보조제가 아니면 주제란 얘기죠. 주제는 뭡니까? 유제, 수화제, 분제, 이런 것들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달라붙게 하는 뭐 전착제라든가 또는 물에 잘 풀어지게 하는 유화제. 유화제는 이게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을. 이런 게 유화제, 협력제 전체. 이건 다 보조제죠. 그래서 주제는 그러면 농약 중에서 분류해서 보조제가 아닌 거 그랬으니까 주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완전 변태를 하지 않는 살림이죠. 완전 변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번데기 과정이 없다. 그런 거는 뭐냐 지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버즘나무 방패벌레 이건 번데기 과정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충에서 바로 성충으로 되는 불완전 변태를 한다. 실을 토해 집을 짓고 낮에는 활동하지 않으며 주로 밤에 잎을 가위하는 해충. 자, 실을 토해서 텐트를 짓습니다. 낮에는 쉬다가 밤에는 돌아다닙니다. 텐트나 방이죠. 36번에 1번입니다. 여기 텐트나 내 방에 텐트 친 것 같잖아요. 이게 좀 잘 보시나 모르겠는데 텐트 친 것 같죠? 이게 텐트나 방집입니다. 실을 토해 집을 짓고 낮에는 쉬다가 밤이면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한다. 낙엽송 잎들림병 방지에 주로 사용하는 거. 낙엽송 잎들림병. 어떤 게 쓰이죠? 그렇죠. 망코제부 수화제죠. 망코제부 수화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저온에 의한 피해 중에서 수목 조직 내에 결빙이 일어난다. 너무 춥다. 이거죠. 한해는 뭐예요? 한해. 이 가물다. 가물한 자예요. 가물다. 가물어서 가뭄 피해. 이게 한해고. 습해는 너무 습해서. 동해는 이거 결빙, 얼어서. 동파, 동절기. 이게 춥다, 언다 이런 말이죠. 설에는 눈이 덮여서. 여기서 결빙이 됐으니까 동해가 되겠습니다. 수목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대기오염 같은 거 피하려면 이령림, 혼효림 이런 거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섞어서 내연성 수종으로 내연성은 뭐예요? 연기에 강한, 공해에 강한 뭐 그 공해에 강한 공해 연기가 있잖아요. 공해 연기에 강한 수종으로 이것도 맞는 거죠. 1번도 맞고 택벌을 피하고 개벌한다. 싹 밀어버리고 새로 심다. 이게 다 밀어버리면 오염에도 약하고 또는 병해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방법인데 다만 경제적으로 쉽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개벌로 전환한다 이거 무조건 틀렸죠. 대기오염 방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방법을 옳지 않은 것 개벌 틀렸고 석회질비로 많이 준다 뿌리가 튼튼해지고 이것도 좋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충의 밀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알기 위해서 층태별로 사망수 얼마나 살고 얼마나 죽는가 사망 요인은 무엇인가 사망률은 어떤가 이런 걸로 구성된 표를 뭐라고 그러냐 사망표가 아니고 생명표입니다. 생명표.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가선 집재 기계를 위하여 집재 작업을 할 때 초커 설치에 대한 유의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가선 집재에 대량 집착한다. 이건 틀린 것이죠. 타워헤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목재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급적 대량 집착한다? 큰일 나겠죠. 작업자 위치는 작업줄에 내각이 있어야 한다. 이 작업줄에 내각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작업줄이 옆으로 튀겼다 그러면 막 나가는 거예요. 바깥이 내각의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측방 직전 변경을 할 때는 작업줄을 최대한 팽팽한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다 틀렸죠. 작업은 로딩 블록을 원목이 있는 데까지 유도해서 정지시킨 상태에서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것은 맞는 거죠. 여기서 정지시킨 이 로딩 블록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설치한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임목 수학 작업 기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상 및 지형 등 자연 조건에 따라 능률의 영향이 크다. 그렇죠? 임목의 규격화가 불가능하므로 특정 목적에 맞는 기계를 선택해야 한다. 맞습니다. 작업의 소규모화에 따라 다공정 기계 장비보다 전문 기계가 경제적이다. 이건 틀렸죠. 소규모일수록 한 대 들어와서 가지치기, 따듬기, 벌목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좋죠. 다공정 기계가 소규모에서는 다공정 기계가 좋다. 벌목하는 거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무슨 가지치기 하는 거 하나 또 다듬는 거 하나 이렇게 기계 들어서는 안 좋다는 거예요. 소규모에서는 다공정 기계가 좋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요. 기계 조작 작업원의 숙련도에 작업 능률이 영향이 크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서 옳은 것은 기계톱에 사용하는 오일은 여름철 상온. 이때는 온도를 봐야 돼요. 10도에서 40도면 몇이죠? SAE 30이죠. 그래서 SAE 가로 열고 얼마 이거에 30이 들어가야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W는 엄청 추운 날씨고요. 이건 보통 겨울이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있지 않고요. 기계톱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핸드가드 체인지비 안전스로틀 이건 다 안전장치입니다. 이음새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실린더 속에서 가스가 압축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압축비 공식 이게 실린더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이제 크랭크 축하가 걸려서 피스톤이 왕복을 하는 거예요. 이 피스톤이 왕복하는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용적을 행정용적이라고 그러죠. 행정거리, 행정용적. 그 다음에 여기 폭발하는 요 부분이 연소실.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서 묻는 것이 압축비의 공식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놓으면 A 플러스 B, 이 전체죠. 이 전체. 실린더 내부 전체. A 플러스 B를 뭘로 나누냐면 요걸로, 연소실로 B로 나누는 거예요. 요것이 이 압축비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소실 용적에 행정 용적을 더한 다음에 연소실 용적 나눠주는 거 이거 찾아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겠죠. 연소실 용적에다 행정 용적을 더한 것을 이것으로 나눠주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영업용 와이어 로프의 용도 중 작업선의 안전계수. 작업선 안전계수 이건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작업선 안전계수가 2번입니다. 작업전 안전계수가 4.0. 이건 그냥 암기를 해 두십시오. 눈두장 찍고 암기해 두시는 겁니다. 4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47번입니다. 톱니, 손톱 톱니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톱니 가슴. 톱니 가슴은 나무와의 마찰력을 감소시킨다. 틀렸죠. 발생시키는 거죠, 이게. 톱니가 마찰력을 발생시키죠, 돌면서. 이건 틀렸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꼭지가 각이 작을수록 톱니가 약하다. 맞습니다. 톱니홈, 톱밥이 임시 몸으로 빠져나가는 곳이다. 맞습니다. 톱니 꼭지선, 일정하지 않으면 톱질할 때 힘이 든다. 이것도 맞습니다. 톱니 가슴은 나무의 마찰력이 그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톱니 가슴에서.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톱니 가슴은 사용할 때 나무와 직접 닿아서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 발생시키는 부분입니다. 기계톱에 의한 벌목 조지 작업상 주의점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작업 전에 작업 개시에는 작업 연구 점검 해야겠죠? 벌목 후에 이동할 때 엔진을 가동한 상태로 이동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벌목이 끝나고 다른 나무로 이동할 때는 엔진 끄고 가서 거기서 다시 엔진 시동을 켜야지 엔진을 가동한 상태로 산을 돌아다닌다? 그건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거고요. 걸도시 만약의 경우에 대피해서 대피로 선정해 줘야 합니다. 복장은 간편하고 몸이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소음방지 중 기막에 착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벌목 후에 이동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다녀야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체인톱에서 창날각이 30도, 가슴각이 80도, 지붕각이 60도.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은 주로 이 대표형 톱날을 봤었는데 대표형 톱날은 창날각이 35도, 그 다음에 가슴각이 90도 이랬죠. 그런데 지금은 창날각이 30도, 가슴각이 80도인 것은 이건 끌형 톱날이죠. 끌형. 예, 정답은 1번입니다. 끌형은 창날각이 30도, 가슴각이 80도입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기계톱 사용 직전에 점검할 사항으로 일상점검사항이 아닌 거. 일상점검 아닌 거 그럼 눈에 들어왔죠. 이미 많이 풀어봤죠. 예. 점화 플러그의 간격 조정 요거는 주간 점검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매일 점검, 일일 점검을 해야 합니다. 5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림목을 심는 구덩이 파는데 구덩이 파는 거 몇 번 풀어봤죠? 식혈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과 오일을 25대 1로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로 짝지어진 것. 쉽게 말하면 이행정기관 이런 말이죠. 예불기 같은 거, 기초기. 그 다음에 약효 윈치, 그렇죠. 예불기, 약효 윈치 이런 게 이행정기관이죠. 가솔린과 오일을 25대 1로 섞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애불기, 약효 윈치 같은 경우에는 이행정기관은 반드시 가솔린에 엔진 오일을 25대 1로 섞어서 사용한다. 고성능 이맥구기로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작업지에서 벌목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조제 작업 다듬기도 하고 아주 만능 엔터테이너 이런 다공정 처리할 수 있는 기계 배웠죠. 하베스터입니다. 벌목부터 시작해갖고 가지치고 다듬고 다 해버립니다. 기계 한 대가 5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사행정 기관과 비교한 이행정 기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시동이 용이하다 틀렸죠. 이행정 기관은 시동이 잘 안 걸리죠. 배금이 낮다 틀렸습니다. 높습니다. 중량이 가볍다는 건 맞는데 토크 변동이 적다. 토크 변동이 적다. 이것도 틀렸죠. 그러면 맞는 것은 하나인데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이게 옳지 않은 건데 답은 3개인데 이 문제는 요 지문만 이렇게 원칙만 익혀두고 이 문제는 지워버립시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출문제인데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요. 55번입니다. 자동 지타기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 물었죠. 절단 가능한 가지의 최대 직경에 유의한다. 그렇죠. 우천시 미끄러짐, 센서 이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 맞습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곧바로만 올라간다. 곧바로만 올라간다. 그래서 틀렸죠. 많은 경우의 것은요. 나선형으로 올라간다고. 나선형으로. 그리고 일부는 곧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바로 직행하는. 그래서 곧바로만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승강용 바퀴 담합에 의해서 이 올라가면서 이 수피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승목에 상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계톱의 크랭크 축에 연결하여 톱 체인을 회전하도록 하는 것. 몸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가이드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체인이 따라 도는데 이 체인을 걸어주는 게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이 동력을 체인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스프로킷이에요. 스프라켓. 여기에 있는 동력을 여기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 크랭크 축의 동력을
크랭크 동력을 받아서 여기로 체인톱으로 연결해서 체인톱을 이런 방향으로 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죠. 여기에 지금 체인톱인데 요 부분을 스프라켓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동력을 체인으로 물려서 연결해주는 거예요. 와이어로프의 손상에 대비한 교체 기준이 아닌 것. 킹크가 발생했다. 킹크 꼬임이죠. 그럼 고쳐줘야 합니다. 변화 정도가 현저하다. 교체해줘야죠. 직경의 감소가 공층 직경의 3% 초과 아니죠. 7%를 초과하면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와이어로프의 꼬임이 10분의 1, 소선수가 10분의 1 이상, 즉 10% 이상이 손상되면 교체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와이어로프 교체 기준 요거 다시 한번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소형인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소형인치는 리모컨 등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가공 본주를 설치해서 단거리 상향기계 이용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견인력은 5톤 이내외이고 이건 틀렸죠. 보통 1, 2톤이 1, 2톤. 소형인치가 5톤까지 가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지주목에 고정한다. 이것 좀 문제가 있고요. 5톤 내외이고 라는 건 분명히 틀렸습니다. 소형인치는 보통 1, 2톤입니다. 2톤을 넘지는 않습니다. 작업자가 보행하면서 조종하는 것을 캐리언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벌목용 작업 도구가 아닌 것은 쐐기, 밀대, 이식등, 원목 돌림대. 딱 보면 이식등은 요거는 옮겨 심게 하는 거죠. 쉽게 하는 거죠. 쉽게. 쐐기나 밀대나 원목 돌림대는 벌목용이고요.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계톱 작업 안전 중 안내판의 끝부분이 단단한 물체와 접촉해서 체인의 반발력으로 튀어오르는 것. 단단한 물체가 다니까 팍 얼굴 쪽으로 튀어오르는 거죠. 기계톱 자체가. 킥백. 내 뒤로 킥한다. 그래서 뒤로 튀어오르는 것. 내 얼굴 쪽을 향해서 튀어오르는 것. 이것을 킥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정 인분의 야생동물 군집 보존을 위한 인분 구성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자, 야생동물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면적 개발을 해봤다. 싹 민둥산을 만들어버렸다. 하나도 없이. 이러면 야생동물이 여기 살 수 있겠나요? 전혀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택벌 사업이라든가 혼혈임이라든가 이런 인공림에도 이런 활력수, 침엽수 이렇게 해서 어우러진다든가 혼혈임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큰 면적을 전부 다 밀어버렸다. 그러면 야생동물 군집 보존을 위해서는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잡초나 관목이 무성한 경우 피해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잡초나 관목이 무성하다. 그러면 그렇죠. 병충해 중간기주도 있을 수 있죠. 양수수종의 어린 나무의 생장을 저해한다. 그렇죠. 위에가 덮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양수수종이 여기서 자라려고 하면 어때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저해하죠. 이것도 맞습니다. 지표를 건조하게 한다. 이건 틀렸죠. 이게 다 막고 있으니까 여기가 음지인데 음지면 어떻습니까?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죠. 근데 건조하게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음지일수록 잡초나 과목이 무성할수록 땅은 촉촉하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임신을 갱신하려고 할 때는 이런 잡초 같은 게 방해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잡초나 관목이 무성한 경우에는 지표, 땅 윗부분에 수분이 보존되기 때문에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사행정기관과 비교한 이행정기관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거, 연료 소모량이 크다. 맞죠?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작다. 이건 틀렸네요. 동일 배기량에 비해서는 출력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 합니다. 지속 운전이 곤란하다. 이것도 맞네요. 혼합 연료 위에 별도의 엔진 오일을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합 연료 자체가 휘발유에다가
엔진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엔진 오일. 그래서 별도의 엔진 오일을 안 넣습니다. 틀린 것은요. 동일 배기량에 비해 출력이 크다 그래야 되는데 작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동일한 배기량일 경우에는 이행정 기관이 출력이 더 큽니다. 사행정보다. 예불기의 연료는 시간당 약 몇 리터가 소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냐? 시간당 0.5리터죠. 예불기, 예초기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 도구와 능률에 관한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루의 길이는 적당히 길수록 힘이 강해지죠. 맞습니다. 도구의 날것 각도가 클수록 나무가 잘 빠개진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저긴 하지만 도구의 날은 날카로운 것이 땅을 잘 파거나 자를 수 있다. 맞습니다. 도구는 가벼울수록 내려치는 속도가 늦을수록 힘이 세워진다. 이건 틀렸죠. 도구가 무거울수록 또 내려치는 속도가 빠를수록 뭐 한다고요? 힘은 더 세지겠죠. 무거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세진다 그래야 되는데 가벼울수록 그러니까 틀렸죠. 내려치는 속도가 늦을수록 힘은 세진 게 아니라 약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도구는 무거울수록 내려치는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세집니다. 벌도와 벌도목을 모아 쌓는 기능이 주목적으로 가지 제거나 절단 기능은 없는 것. 가지 제거나 절단 기능이 없는 것,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될까요? 직접 기능만 있고, 그렇죠. 펠러번처죠. 가지 제거나 절단 기능이 없는 거 펠러번처입니다. 펠러번처는 벌목과 벌목을 위한 집재. 그런데 가지치기 기능이라든가 가지 제거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계톱으로 원목을 절단할 경우 절단면에 파상무늬가 생긴다. 파상무늬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창날각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창날각이 고르지 못하면 절단면에 파상각이 무늬가 생깁니다.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나온다면 이대로 나올 겁니다. 정답을 아예 눈에 찍습니다.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 혹은 20m. 이것이 벌채금지구역. 그래서 이게 100m가 아니고 20m.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벌채금지구역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가 20m 폭의 잔존 순인되는 벌채금지구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20m 이상의 순인지대는 벌채금지구역이다. 풀베기의 설명이 틀린 거. 풀베기는 주로 언제 하나요? 풀베기는 6월에서 8월 사이. 이때 풀베기 하죠. 9월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나무류는 매우 자주 한다. 5, 8에 이것도 맞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조림후 5, 6월이 아니라 6 내지 8월에 실시한다. 연이에 실시할 때는 8월에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풀베기는 조림 후에 6 내지 8월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벌목 작업 시 작업로 간격, 최소 작업 안전거리, 벌도될 나무의 몇 배라고 그랬죠? 2배. 벌도될 나무의 2배의 반경 안에는 다른 작업자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나무의 이 수고 곱하기 2배. 그러면 이 정도 가겠죠? 이 내에서는 작업자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도될 나무 높이의 2배 내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소 안전거리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산림기능사 5강까지의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